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요.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었던 그 전략,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무기라고 할까요. 바로 정권 심판론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심판, 그리고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디올백,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그리고 이태원 할로윈 그 사태, 또 하나 이제 추가한다 그러면 해병 대령의 이제 그 이슈죠. 이런 걸로 여론몰이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작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먹히는가 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그때는 뭐 디올백이 터지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정권 심판론이 먹힌다라는 분위기로 그들이 알았죠. 이대로 가면은 뭐4.15 재현된다. 4.15 시즌2다. 그러면서 수도권 압승을 그들이 노래했었어요. 그 무렵에 그 후에 200석 이야기가 여러 명에게서 나왔죠. 조국을 시발로 여러 명이 이탄희도 200석 이야기했고요. 뭐 여러 사람이 200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박지원 같은 그런 노회한 어떤 정치인이 또 이렇게 이런 소리 했죠. 큰일 난다. 그런 소리 하면 몰면 맞는다라면서 경고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들이 그런 정도로 자신감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해볼만 하다 정도가 아니고요. 또 압승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당시 어느 정도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었고 침체된 지지율로 인해서 전부 이렇게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반등이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이라고 할까요? 지지율이 이제 출렁하는 그런 현상이 터졌죠. 어느 시점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이게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거기서 계속해서 논란이 터졌죠. 자충수죠. 자충수. 그리고 뻘짓 뭐 자살골 이런 것을 계속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미담이랄까 긍정적인 뉴스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 게 없어요. 거의. 계속해서는 그건 자본만 지금 터지는 거죠. 총선 앞두고 저런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게 중립층입니다. 중도층이 볼 때는 민주당이 선택지에서 이제 지워지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사법 리스크로 떡칠되어 있죠. 거기는 이재명 리스크인데요. 이재명 본인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뭐 주변에 수없이 많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돈 봉투는 뭐 그 중에 한 개고요. 법카 뭐 등등 해서 너무도 많은 의혹이 그게 지금 묻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어쨌거나 그들은 불과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요. 진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어요. 저들이. 그런데 드디어 설 전에 여론조사가 이제 그때부터 대이변이 이제 터졌습니다. 이변이라기보다는 응축된 에너지라 그러죠. 여론의 어떤 흐름이 이제 그게 다져진 어떤 그 에너지가 폭발을 한 거죠. 순식간에 국민의힘이 수직 상승했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요. 한 5%에서 한 8%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올랐는데 민주당은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50%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45 정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여러 개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저들이 이제 분석 들어갔는데 이대로 가면 진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나오는 것은 그쪽에서도요. 여러 정치인들이 우상호를 이제 시작으로 이대로 가면 진다. 큰일 났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우세하다라고 봤던 수도권이 열세로 지금 돌았다라고 지금 시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욱더 이렇게 긍정 효과가 더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단결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벌이고 하면서요. 훨씬 더 이게 좋은 국면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요. 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율 동시에 회복세,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됐나 이런 기사가 드디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3일 전에 나온 것입니다만 에이스 리서치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43 나왔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44점 얼마 나온 거 있고요. 45 지금 사실상 지금 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갤럽에서는 무려 4% 가까이 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정당 지지율 높은데 왜 못 이겼나 이건 뭐 지난 이야기였군요.
국민의힘 부산 면접에서 진땀 질문 세례. 자, 뉴데일리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 오차 범위 밖까지 앞섰다. 한동훈 효과에 총선 판도 급변하고 있다. 일찍이 이것을 예상했던 저로서는 너무도 신납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요. 자, 서울경제 3% 이준석 플러스 3% 이낙연. 개혁신당 지지율은 과연 몇 %가 될 것인가. 이들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기를 어렵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지지율을 갈수록 까먹을 겁니다.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은 정말 어느 한쪽이 완전히 양보하기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내부가. 그래서 치고받고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은 싸움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골치 아플 겁니다. 손학규는 어느 정도 싸움을 할 줄 알거든요. 과거 이제 밤이당 시절에 손학규를 들이받은 이준석인데 이낙연은 정말 어떻게 행동할는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일이 이제 말 대거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이낙연은. 그래서 이준석과 과연 얼마만큼 같이 갈 수 있을까? 갈라진다면 쪼개진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걸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지지율 하락세 민주당 총선 진라 위기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요. 민주당 곳곳에서 지금 이런 위기 시그널이 터지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원래 죽었던 패였던 죽은 카드였던 이재명 사퇴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다. 이재명 치우고 거기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이게 지금 비명들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친문 세력들 그리고 문재인까지도 가세해서 분명히 이재명에게 어떤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사실은. 이걸 물갈이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일찍 거기서 비대위를 띄워서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 것처럼 약 한 달 전쯤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 지금 공중 국민에서 이걸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워낙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어려우니까요. 저들이 이제 그런 극약 처방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갤럽에서 37대 31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처음에는 저들이 이기고 있던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아주 패닉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빠져드는 거죠. 야당, 민주당, 개딸 이들이 지금 불과 열흘 전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완전 딴 세상이 지금 된 것으로 봐도 될 정도다. 자, 44.3대 37.2 안정 46.3대 45.9 제가 방송은 다 했습니다만 한번 이 숫자 정도 다시 읽고 넘어갈게요. 자, 윤 지지율 30%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갤럽의 이제 그 지지율인데요. 갤럽은 기본적으로 수치가 낮습니다. 다른 지지율보다 한 5% 이상 작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2일 전에는 따라잡힌 민주당 결국 이 여론조사 지지율은 못 믿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잡힌 게 아니고요. 추월당했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버렸죠. 지금. 따라잡힌 게 아닙니다. 추월을 했다니까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추월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국민의힘이 이건 뭡니까? 이건 아니고요. 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질까 이것은 제가 여러 어떤 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중앙일보거든요. 명품백 믿다. 지지율 추락. 이대로는 참패한다. 위기의 민주당.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를 이제 뽑아냈습니다. 기사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헤드라인만 여러 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요. 민주당은 공천 속도가 더딥니다. 그리고 자본도 무지 많아요. 이미 이낙연 탈당했고 뭐 여러 명 국회의원들이 나왔잖아요. 거기는 몸집이 크다고요. 무려 뭐 170석 넘는 그런 의석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라낼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린 사람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자리를 줄 것도 없어요. 줄 만한 자리도 없어. 여당은 그래도요. 줄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린 경우에 공천 탈락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소속 출마보다는 이낙연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이제. 그러면 제3지대에서 이낙연이 나름대로
자기 시혜를 좀 갖고 나름대로 조금 뭐 어느 정도 지지율을 만들 경우에는 이준석을 완전히 뭐랄까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이준석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하고 이 개혁신당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안같이 되어 있어요. 민주당에서 만일에 이탈자 혹은 탈락자들은 자신들이 무소속으로 가지 않는다 하면은 바로 이제 여기로 갈 수 있겠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낙연 이준석 경쟁은 이낙연의 완성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했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준석에게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낙연하고 만나버렸기 때문에 가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준석은 이 이낙연과 손을 잡은 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오판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끝까지 혼자 자기 세력을 갖고 갔더라면은 나름대로 작은 성공은 어쩌면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 좋아 보이는 이낙연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옛날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땡강 정치랄까 푼탕 정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여전히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20대들, MZ들, 2030들 그들이 지금 당원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지금 탈당 러시가 지금 터지고 있죠. 자신의 지지 기반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자 어쨌거나요. 여기 밑에 보면 민주당 김건희 디올백은 아쉬운 일이고 김혜경 10만 원 식사비는 기소 사안인가. 이들은요. 믿었던 게 바로 이 김건희 여사 건입니다. 이걸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여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그닥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디올백 이거 하나만 갖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6, 7명은 한 70% 가까이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을 냅니다. 내지만 그게 이 전체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한다 그것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고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한 개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게 가장 뚜렷하고 무거운 이슈 결정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디올백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누가 보더라도 공작이잖아요. 공작.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그 배우의 반국가 단체와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들어가고 때문에 비록 설문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여론조사에서는 뭐 사과하라 이게 높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민심이 한쪽으로 확 쏠리고 하는 건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명품백 이거 믿다가 디올백 믿고 있다가 저들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런 상황입니다. 파괴력이 생각외로 크지 않다라는 거죠. 언론이 지금 이걸 열심히 이제 보도를 해도요. 이걸로 인해서 흔들릴 중립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그냥 난리치는 겁니다. 개딸들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또 이런 게 있었죠.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이걸 갖고도 계속 공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기류에 그전부터 쭉 나왔던 뉴스입니다만 민주 비정한 선택한 대가 치를 것 이러면서 계속 이걸 갖고도 이슈화를 했었죠. 지금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요. 국민들로부터 이거는 더 나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거는 50% 동의도 얻기 힘듭니다. 이 사안을 갖고 국민 여론을 돌려보면요. 특별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쪽이 오히려 낮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정쟁을 벌이고 이슈화한다라는 것은 저들이 자살골입니다. 이 자충수예요. 이 먹히지 않는다니까. 세월호를 겪어봤기 때문에 반면교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어떤 선동 이런 것을 이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무리 떠들고 뭘 해도요. 국민의힘이 다칠 뭐 일은 없습니다. 피해 볼 일이 요만큼도 없어요. 지지율에서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오히려 이걸로 저들이 이슈화를 시켜주면요. 오케이 땡큐입니다. 진짜 그렇다고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특히 2030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캐스팅 보트 아닙니까? 이들 눈에는요. 여기가 세월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더라고요. 놀러 갔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슈해 주면 이슈화 시켜주고 계속해서 이걸 갖고 떠들어 주면은 총선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이 건도 말이죠. 저는 결국 이 대령을 보면서 너무도 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진짜로 순수 군인이고 그 사망한 해병 장병의
그 목숨을 소중히 이제 보듬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면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김건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민주당이 내건 정략적 상이거든요. 이거. 김건태 아시죠? 자, 이 상을 이렇게 수상하면서 여기 가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여기 민주당 인사들하고 이렇게 히히 낙낙하는 게 이거는 완전 정치인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군인권센터 소장, 그 유명한 그 군인권센터 소장하고 둘이 같이 받았어요. 임태훈입니까? 자, 이런 걸 보더라도요. 이거 자체도 그렇게 이게 파괴력이 없습니다.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이 건을 갖고 이슈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목소리 먹히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도요. 여론도 돌려봐도 그렇게 호응이 높지 않아요. 오버했다는 그런 여론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뭐 네이버 댓글이라든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쭉 보면요. 이 사람을 두둔하는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오히려 이 비판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해병대 여기 이제 전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뭐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외치고 뭐 윤 대통령 공격도 하고 막 이러던데 그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 딱 드러나 버린 거죠. 그게 정치적으로 보였다라는 게 치명적으로 이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수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저들이 이번에 총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까보니까 이게 먹히지 않네. 지금 그래서 급당황하고 있고요.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명백해졌어요. 디올백도 안 먹혀. 여기 이 박정훈 해병대 대령 이 건도 전혀 안 먹힙니다. 이런 걸로 홧김에 민주당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 좌파 지지자들끼리 그들만의 일입니다. 그냥 중립층에서도 이거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악재다. 저들에게 결국은 이것 또한 자충수고 자살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골입니다. 자충수고요. 이런 것을 떠들수록 오히려 손해입니다. 저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뒤늦게 이제 저들이 깨달은 겁니다. 디올백 이거 갖고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걸로 인해서 저들이 가져갈 표는 단 한 표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은요. 오히려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더 이렇게 똘똘 뭉쳐버립니다. 범보수 혹은 범우파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양분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땡큐입니다. 정말. 자 이렇게 되면요. 이번 선거는 저들이 원래 원했던 구도 혹은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야당 심판론, 거야 심판론, 이재명 심판론, 돈봉투 심판론, 미투 심판론, 코인 심판론 뭐 이런 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한동훈 대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선거 구도가 또 만들어졌고요. 조선 제1검이 조선 제1 범죄 혐의자를 이렇게 징치하는 징벌을 하는 그러는 구도가 지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자 이렇다고 보면요. 이번 선거 어떻습니까? 지지율도 잘 나와. 구도도 좋아져. 전체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우리 언론은 뒤늦게 아는 거예요. 아 이거 국민의힘 쪽으로 대세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걸 오늘 그제 한 3, 4일 전부터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막 나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민주당 지금 난리 났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래서요. 극약 처방을 들고 나올 겁니다. 이재명을 일단은 내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게 만일에 안 된다. 또 다른 카드를 갖고 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친문들을 또 대거 등장시킬 겁니다. 친문들. 친명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요. 그동안 색깔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범죄 혐의가 없는 그런 친문들을 일부 내세워 가지고 또 쇼를 또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퍼주기 공약이죠. 퍼주기 공약. 포퓰리즘을 갖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를 또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